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점수 줍니다. 자, 정적분,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좀 할 수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저 3분의 1 x 세제곱, 저 이렇게 0부터 1까지 대입해서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 좀 잘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좀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테그랄 적분 부분에 이제 0부터 1까지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다항식이 써져 있게 되게 되면 이런 과정, 지금 이제 뭐 항이 하나지만 항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적분할 때 여기 있는 개수만 이렇게 3분의 1 딱 이렇게 써도 답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점수 주는 문제 잘 맞추고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시작합니다. F'X 주어져 있고 F형 주어져 있을 때 F1 구해달라. 와, 또 적분하라는 얘기죠. F'X가 2X 돼 있습니다. 저 FX 부정적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F형은 0이다. 괜히 가르쳐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분상수 C 부분을 해결해달라. 자, 이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결국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C값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x제곱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f1은 그럼 과연 얼마다? 1이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가볍게 또 마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4참수가 주어졌네요. 자, 극대값이 5일 때 상수의 값은 어떻게 되냐? 4참수 최고차가 양이고 지금 보니까 또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칭 구조니까 자, 이런 형태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극소 극대 극소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좋은데 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좀 뭐 미분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4의 x의 x제곱은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제 3참수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근 갖는 모양이 뭐겠다? 마이너스 1, 0,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좌표를 지금 표시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이제 1을 표시할 건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 플러스라는 얘기는 또 증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또 감소, 플러스라는 얘기는 또 증가 이런 형태가 좀 그려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F형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게 되면 A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극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5가 되겠다. 그래서 A값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과정. 이해되셨죠? 자, 4차 함수. 원래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자연스럽게 최고차가 양일 때 감소 증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더 조금 더 쉽게 좀 처리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극대값 갖는 좌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미분해서 좀 정리해서 극값 갖는 좌표만 조금 구하면 풀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항목이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는 좀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치가 나와 있다. 이때 속도를 구하라. 자, 위치, 속도, 그 다음에 또 뭐 가속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관계냐? 자, 이 부분 이제 뭐 하면 되죠? 자, 미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뭐 하면 되죠? 자, 미분하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돼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0t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이 x를 좀 미분하게 되면 이게 속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t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를 지금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4, 3, 12 마이너스 10 처리해서 결과가 얼마다? 2다. 그래서 2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항목 어려운 부분보다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 이제 미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물론 이제 반대 과정 이제 적분해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관계를 이해해 가느냐. 자, 주어진 식 나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 미분. 됐죠? 이 부분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한다. 이런 항목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곡선 2참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참수 모양이라면 뭐 가볍게 이렇게 마이너스 1, 2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개를 해줄까요? 아니면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넓이가 되겠다.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 최고차가 1인 양수니까 1 쓰겠고 6분의 그리고 이제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 형태로 되어 있어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6분의 가볍게 최고차 계수는 1 처리가 되겠고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하나가 약분되니까 2분의 7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7이라니요. 2분의 3, 3은 9. 다 해놓고 틀리려고. 자, 2분의 9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메모하고 그것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학습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자,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에서 이제 연산을 해도 되는데 좀 계산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론 학습한 부분. 됐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은요. 자, 2차 함수 돼서 근 알파 베타 됐을 때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인테그럴 즉 알파부터 베타까지 F라기보다는 그냥 식을 써야 되겠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니까 이제 절대값 써야 되겠죠. dx 이렇게 된 부분 넓이.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더라? 되죠? 6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이론들을 좀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좀 쉽게 좀 더 풀 수 있다. 이런 그거. 자, 지금 이게 그나마 조금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겠고 그냥 연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연산을 피하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방법 제시해 드렸습니다. 복습 조금 해서 이론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론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봅니다. X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위치하고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미분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되는데, 자, 반대로 모으면 되겠습니까?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된다. 이런 항목을 공부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위치 x를 구해 가려는 얘기들은 자, 처음에 부분이 1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사실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해주면 되겠고 속도인 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해서 적분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계산을 좀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니까 3t가 되겠고 적분해서 0부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1을 써져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7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27 플러스 27 그리고 0이니까 이 다 지워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만 남습니다. 하하, 이것도 연산이 또 이렇게 되는 또 특징인 줄 몰랐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결과는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멀리쯤 갔다가 되돌아오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위치 속도 관계. 자,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되는데 속도를 또 다시 적분하게 되면 이제 위치가 된다라는 이 관계. 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1에서 출발했습니다. 1을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 이제 열심히 0부터 3까지 이 부분. 자, 이게 적분해서 위치를 찾아가는 관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답 구해가는 거니까. 뭐 이론 이 틀 앞에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또 풀이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 아닌 거 그죠? 좀 쉽게 또 어느 정도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0보다 큰 부분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하고 미지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이항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는 마이너스 k 두 함수의 관계로 자, 그렇게 되면 요 함수 2차 함수 부분이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미분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하, 극각 갖는 좌표가 0하고 1이다. 그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함수 그래프를 증가 감소 증가
0하고 1 해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래프에 또 0보다 큰 쪽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0보다 큰 쪽 방향만 그려가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요 그래프를 보는데 이게 이제 또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 1인 함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해지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를 구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풀어야 되냐면 나온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라 이런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 그리고 이 부분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K 이 부분 마이너스 1 좀 이렇게 커야 되겠다. 그럼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커야 되는 약분하면 이렇게 좀 바뀌겠죠? 자, 이런 모양 형태로 좀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 아, 문제를 보니까 같다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또 같아도 되면 우리도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최종 답 이렇게 됐을 때 K의 최소값은 당연히 1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같다 있는 부분 요까지 점검 됐습니까? 자,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십시오. 주어진 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분리해서 두 사이의 관계로 풀겠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자, 이 위쪽 부분 이제 그래프를 이제 완벽하게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완전히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럼 이제 K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거나 같다 해서 이제 같다 부분 이렇게 챙겨서 쓰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형태의 문제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문제 확실하게 연습해서 비슷한 문제를 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한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A와 도형 B의 넓이가 각각 7, 4 주어져 있습니다. 자, 넓이가 주어진 거죠.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식을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나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 fx 이렇게 써진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인테그랄 기호를 또 이렇게 씁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1 x 해서 처리하겠고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 3부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좀 식을 써놓고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좀 무난하게 또 풀이 가능한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게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4, 3, 2분의 7이 됩니까? 2분의 7 됐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에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 뭐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정적분이라는 사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적분. 자, 그럼 이제 이 A 부분은 이제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고 B 부분은 양수니까 플러스 B가 얼마나 하죠? 4라고 했습니까? 4 이렇게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7 되겠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0에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 결과가 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괜히 앞에다가 뭐 2분의 1 되는 이런 식 써가지고 와, 이 좀 어려운 형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풀이해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따로 하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따로 처리해 가는 거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겁주는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연산을 좀 잘 하라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넓이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해야 될 것은 이제 정적분이니까 특히 이제 여기 A 부분은 파트 부분 이제 마이너스 저쪽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 이렇게 계산된다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학습을 좀 잘하라.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하라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풀면서 자, 배운 이론들 좀 적용해가는 훈련하는 그런 좋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겠습니다. 자, B는 출발해서 A, B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언제 바뀔까요? 자, 속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T 공통으로 튀어나오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자, 인수분해가 되죠. T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됐습니까? 자, 0, 1, 2 이렇게 되는 가자. 1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자, 시각 A, B에서
A, B에서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 A, B 시간이 이제 1초하고 2초가 되겠죠. 자, 그럼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1부터 2까지 속도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붙여서 계산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근데요 1부터 2까지 적분은 좀 사실 산수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부분 원래 이제 3차함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0, 1, 1, 2 이게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이 3차함수는 원래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자, 이 위의 넓이하고 아래 넓이가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랑 또 결과가 같아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항식 형태를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면 또 적분할 때 계수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1 여기 제곱이었죠. 4분의 1 적분할 때 3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 결과는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계산을 조금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상적인 문제 풀이라면 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이렇게 영되는 좌표들은 찾아가야 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경을 좀 살펴봤을 때 1과 2 사이에서는 음이 방향인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했다.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대신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경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알아가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항함수 fx, gx가 자 f'x가 이렇게 줬고 fx인데 여기에 이제 gx가 곱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가 되어 있군요. 자, 일단 f'x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fx가 x제곱에 xgx 아주 특이한 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곱하게 되는 이런 성질이니까 x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그냥 5가 나온다는 이런 성질을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fx 적분하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를 해야 되는데 f 제로가 5니까 이 결과를 5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하고 맨 처음 주어진 이 결과들이 같아야 된다면 gx라는 것은 항상 얼마가 되는 1 이렇게 처리되는 상수함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f-2 더하기 g-2 처리되는데 f-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2에 5니까 7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항상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합 계산 결과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살짝 보입니다. 오호, 이거 웬 난리로 x 곱하기 gx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0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이거 뭐 나누고 몫이 생기는 이런 모양처럼 생겨 있어가지고 자, 그런 부분들 좀 깔끔하게 x에다 0 대입해서 정보를 얻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fx를 완성. 자, 그렇게 하게 되면 gx에 대한 정보도 얻어내는 좀 식 자체는 좀 살짝 좀 독특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의 적응력 이런 문제를 통해서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우의 중심 5에서 자, x만큼 떨어졌다. 거리가 x만큼 됐다. 선 AB의 AB 길이의 제곱을 이제 fx라고 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됐습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길이가 2 되겠고,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이 부분은 루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이니까 4-x 제곱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B 길이는 어떻게 되겠죠? 자, 이 길이의 이제 2배 되니까 2배 루트 4-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서서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fx라는 것은 이 부분을 제곱해야 되는 거죠. 4배의 4-x 제곱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라.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0부터 1까지 전개해 주면 되겠죠. 16
4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분할 때 다항식에 0부터 1이면 계수 16 쓰면 되겠고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48에서 4를 빼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44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뭐 원 모양이 좀 딱 보여서 읽으면서도 사실 좀 살짝 좀 긴장을 했는데 반지름이 2 근데 떨어져 있다 뭐 길이 봐라 여기 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도밖에 없다는 거 보고 좀 안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를 구했고 그 다음 이제 AB 길이를 구해서 제곱해서 이제 fx를 구했다 뭐 이런 형태니까 저 fx를 구해가는 이 절차가 이렇게 뭐 우리가 좀 걱정할 정도 아니라는 사실 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수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원래 큰 틀의 성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gx는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gx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y는 equal x 대칭된 모양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게 되게 되면 즉 fx하고 y는 equal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넓이의 이제 절반 정도 돼서 이 넓이를 이제 2배 해주면 되겠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하고 y는 equal x하고 우리가 이제 교점을 만약에 이렇게 찾아간다면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절대값 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해서 이제 양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 이제 2배를 해주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문제에 좀 적용해서 잘 바라봐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의역이 2보다 크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2차 함수가 대칭축이 꼭지점 xf가 2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요런 형태만 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하고 우리는 이제 y는 equal x하고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equal 0 그러면 이제 뭐 2, 3은 6이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됐죠? 오호 그렇군요. 자, 원래 함수가 이제 꼭지점 좌표 자체가 이게 4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에 여기가 꼭지점 좌표가 2,2였군요. 그러니까 y는 equal x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도 지나고 이제 여기 교점에서 또 3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 형태가 이제 요만큼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될 때 2배 해주고 2부터 3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식은 이렇게 해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함수식에 이제 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하고 알파 베타하고. 자, 그렇다면 2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6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을 또 갖겠습니다. 자, 6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자, 이 원리를 적용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풀이하게 되니까 좀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절차를 또 시간을 좀 절약해서 정답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뭐 역함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좀 복잡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봐라.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원래 함수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하게 되면, 자, 2배를 하게 되면,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요. 자, 절대값을 해준 부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이제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이제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적용해서 풀려고 봤더니 2차 함수고 직선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점 2, 3을 좀 찾았고요. 그래프 모양상으로 보았을 때, 자, 2차 함수가 더 아래쪽에 있는 모양이니까,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2배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이런 틀이 바른 계산 과정인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이제 근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좀 더 또 효율적으로 좀 잘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론들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이런 모양들이 좀 있어서 중간에 문제의 흐름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복습 잘 하셔가지고 왜냐면요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자,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살펴봅니다. 함수, 3참수가 쭉 주어져 있는데 이런 닫힌 구간에서는 항상 증가하겠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최고차가 음이라서 3참수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하게 되면 쭉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이제 fx를 하게 되면 극각가는 좌표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f 프라임 x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인데, 닫힌 구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이 구간에서 이제 증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값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을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잘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를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됐고 3 계산되니까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f 프라임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2k는 k 값은 그러면 얼마죠? 이항시키면 2k 됐고 여기는 이제 3 되고 k 값은 작거나 같다. k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f 프라임 이제 2를 또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k에다가 플러스 4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소가 되니까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동시에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이참수 최고차 음인데 양 구하는 부분들은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블록인 형태를 그려가다 보면 x축은 당연히 만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곧바로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0하고 1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겠죠. 자, 정수의 개수는 이제 두 개가 되겠다.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3참수의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참고로 하면 이제 보탬이 되는 거죠. 최고차가 의미 있는 3참수 그래프, 자, 이렇게 극악관 모양에서 그려드렸고요. 자, 미분하게 되면, 자, 미분에서 0되는 이 좌표가 극악관의 좌표. 그러면 이제 자, 극소와 극대 사이가 증가하는 건데, 저 함수식으로 봤을 때 그때 함수 값은 이제 양수, 물론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문제에 적용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한 겁니다. 설명절 이해되죠? 자,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론 틀이 좀 이렇게 좀 쉽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f 프라임 x 그래프를 좀 뭐랄까 평이하게 구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y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주어진 이차 함수와 x축과 평행하고 l이 또 만나는 점을 또 cd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자, 평행한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한다. 됐죠? 사다리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점 C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 두 점 AB 좌표는 이렇게 또 제공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자, 이 부분은 요게 인수분해한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미리 가르쳐 줬는데 고마울 따름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들골 넓이 구하려면 이제 이 참수니까 이제 대칭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대칭축 하게 되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 물론 이제 2고 4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절반 부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해서 이쪽 좌표 4하고 마이너스 정 가운데 부분 2분의 3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요? 자, 우리가 이제 C점 좌표를 x, y 좀 우선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사다리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구할 때 이제 2분의 1 윗변, 그다음 아랫변, 그다음에 이제 높이 이런 형태의 계산식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 아랫변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오 까먹더니 끝나겠고, 자, 윗변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윗변 부분일 때 여기 x좌표로 가르쳐 주게 되면 이제 2분의 3하고 여기 차이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 처리해 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높이는 y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이 좀 완성됐는데 조금 정리한다면 다시 재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2x에다가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다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해서 y 이렇게 처리되죠? 자, 됐습니다. 넓이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약분해서 x 플러스 1 처리해 주고요. 자, y 값은 이제 주어진 함수를 좀 이용하면 되죠?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아까 인수분해 하는 거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놓은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x-4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x-4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 갖는 모양 어떻게 된다는 거죠. 중근에 그 다음에 실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4 이렇게 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당장 풀어야 될 좌표는 이제 2분의 3 2분의 3이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 이제 큰 쪽을 이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부분 이제 당연히 극악가는 좌표 이곳에서 최대가 될 텐데 우리가 조금 좀 삼차함수 그래프 모양 이 부분 지금 우리가 학습이 돼 있다면 사실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근 갖는 이런 모양일 때, 자, 요거의 정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b가 1대 1대 1이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자체의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3분의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길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극대값을 갖는 좌표는 4-3분의 5에서 3분의 12-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은 그래서 3분의 7 해가지고 그 좌표를 가볍게 이제 구해갈 수 있습니다. 3분의 7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또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s는 하고 이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면 그냥 미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미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 처리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4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공통의 x 플러스 1 공통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배의 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겁니까? 됐죠? 자, 이곳이 2x에다가 3x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8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되죠.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각 가는 좌표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쪽 하나가 이제 3분의 7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3분의 7 찾아놓은 이 부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7 그래서 이제 답이 3분의 7 되는 그런 모양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큰 틀 좀씩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 보니까 이 문제에서 대칭축을 정해서 이곳에 좌표를 놓게 되면 이제 요 간격을 구하고 그거 이제 2배 해서 이렇게 길이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윗변 아랫변 이제 큰 틀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좌표 놓으면 이제 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이런 식 모양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식을 좀 써서 이제 넓이식을 좀 완성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의 특징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학습이 좀 잘 돼 있으면 됐습니까? 자, 이 1대 1대 1 되는 이 부분 되겠습니까? 자, 만나는 점, 극점, 그래 극대와 극소 사이점 여기서 이제 그 간격이 1대 1대 1이다 이런 부분을 알아가면 매우 좀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모르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함수식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극각 갖는 좌표를 좀 찾았다 이렇게 해주면 또 무난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성질 좀 알아서 알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 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좀 시험 장소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또 드린 겁니다. 자, 14번 식을 만들어 가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라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k가 상수상 부분에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는 k 이렇게 k를 좀 이항시켜서 놓고 그 다음 y는 4분의 1 x 4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5 y는 k 자 이렇게 두 함수 사이 관계를 이해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4차 함수는요 우리가 미지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좀 수월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됩니까? x 공통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3차 함수 큰 3개 갖는 이런 형태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극각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감소, 그 다음에 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차함수 그래프 모양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가면서 좌표를 좀 표시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곳에 0, 그 다음에 이곳에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함수값 F0 제일 어려운 함수값인가요? 그냥 5 이렇게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은 16에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에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계산 결과 1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무엇을 풀려고 했냐? 근이 지금 몇 개다? 4개다. 그러니까 K값을 중간에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만나는 좌표가 4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 K값이 이제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K값은 2, 3, 4 이러한 값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값들은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5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K값의 합은 9가 되겠다. 자, 이제 문제 형식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항 부분에 문자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값이 있다면 자, 이 둘로 분리해서 두 함수 사이 관계로 접근하겠다. 아주 좋은 접근법.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없는 깔끔한 식 형태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가서 됐습니까? 극대극소 좀 이렇게 알아가는 절차. K 값을 중간에 넣어서 4개 만날 수 있게. 그럼 이제 K 값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이제 4근 이렇게 물어봤는데 3근도 되겠고 뭐 2근도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를 그때 조절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좀 잘 생각해서 다음에 다른 문제도 좀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0 그럼 미지수가 이제 2개를 해결된 것 같고 그럼 2개 해결한 것부터 써볼까요? 자, fx는 3x 세제곱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에서 이제 미지수 2개는 좀 해결이 됐고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아주 독특한 형태식이 써져 있습니다. 2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 x가 또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t에다가 5호 gt도 되어 있고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 부분들이 우측 부분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은 2라는 정보를 하나 좀 얻어내면 좀 수월하게 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fx식은 좀 다시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자 dt에 이제 x라는 것은 제 구실을 좀 못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전개해서 식을 좀 쓸 때는 의미를 좀 갖기 때문에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1부터 x까지 t-2의 gt dt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아름다운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면 될까요? 변수 x가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미분을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곱미분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gx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은 x-2의 gx dx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 조금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 부분에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해주면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g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야,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마이너스 g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0. 그래서 f'1이 또 0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정보를 지금 우리가 이제 2개 더 추가로 확보한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쓴 거죠. a 더하기 b 플러스 5 이 결과 됐습니까? 이 결과가 2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계산 결과는 8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정보가 하나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을 좀 미분을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해서 f 프라임 x 거짓을 좀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x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2를 좀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하니까 9 더하기 2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 0이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은 a는 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b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이항시키니까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A값, B값 모두 다 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드디어 그러면 fx가 완성됐습니다. 3x 세제곱이었고요. A값이 마이너스 3x 제곱, B값도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이 5였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f-를 구해보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이게 뭐 대단한 이론을 한 것 같진 않은데 풀이 과정이 좀 은근히 좀 길어집니다. 자, 미지수를 좀 이렇게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미지수 주어진 거 두 개 처리해서 일단 기초 정보. 그다음 주어진 식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테그랄 이제 변수가 있으면 사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미분이 관여되는 그런 원리인데 자, 그 원리 들어가기 전에 x에 이제 1을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빨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변수 x 이렇게 했으니까 미분을 좀 진행한 거죠. 미분 진행. 그때 이제 또 다시 인테그랄 이 부분이 있으니까 또 x에 다시 또 1을 대입해서 대입했을 때 이 뒤쪽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가 돼서 이런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정보 얻어내는 절차.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정보 두 개의 좀 정보를 더 얻어낸 거죠. 그래서 미지수 두 개를 더 해결해서 최종 fx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 좀 다시 살펴봤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철저한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론들을 이해해 가려고요. 노력을 좀 기울여 줘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2가 아닌 곳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분 계수가 0이다. 좌표는 점점 커져간다.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극값을 갖는 좌표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자, 극값 갖는 좌표는 좀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A를 중심으로 해서 0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C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D에서 또 마이너스 됐다가 E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프경을 좀 잘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A보다 작을 때 플러스란 얘기는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A 값 중심으로. 그 다음에 A에서 C 좌표까지 감소 마이너스니까 C 좌표까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좌표까지 계속해서 좀 커져가야 되는데 자, 그럼 D 좌표 쭉 좀 크게 좀 할까요? D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까지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에서 또 다시 커져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첨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첨점이 되더라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거니까 극소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극값 가는 곳은 몇 군데가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4개다라는 이 부분은 바르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f'x의 절대값이 1이 되는 부분을 찾아달라. 그럼 뭐 1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제 1을 해서 만나는 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고요. 일단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꺾어 올려야 되는데 꺾어 올리기가 불편하면 이제 fx의 값이 1인 거 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 파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자,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다? 5개다 앞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주어져 있나요? 문제를 조금 좀 이제 살펴보니까 자, FA, FD의 값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A 이런 값하고 D에 이런 값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D라는 값이 K와 3 사이. 자, 그러면 여기 위쪽 부분에 3이 있겠고 아래쪽 부분에 K가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FA는 또 1보다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1이 이제 이런 게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무엇을 구하는 건가요? fx하고 k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k하고 만나는 점?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fa라는 값 자체는 k보다는 작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건 됐고, 자, 그렇다면 자,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좀 3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3개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K보다 큰 곳에 극각까지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리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부분들이 K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한 점 되니까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만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뭐 1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쪽 파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감소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정보가 더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다를 이제 말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자, 아니 뭐 그래프의 식이 뭐 완벽하게 주어지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좀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 3개를 갖는다, 이 부분은 좀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기 쉽게 좀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좀 증가해서 커져서 올라가서 뭐 이제 K값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이후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위쪽 부분 다른 형태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답해 가야 되는, 좀 집중력을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 풀 수 없는, 실수하기 쉬운 딱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좀 잘 발휘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죠? 자, 이게 이곳에 이제 플러스가 돼 있으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증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소가 그려진 파트 부분은 감소 값이 이렇게 뭐다?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 f'x하고 fx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와 이 곡선의 점에서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1 알겠는데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이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야 되겠죠. x-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이곳에다가 0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 제곱 1에다가 기울기가 3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y는 3x, 그냥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그런 그래프. 자, 그럼 이제 뭐 그래프 모양도 나왔으니까 이제 대략적인 뭐 모양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3x-1하고 x-1의 세제곱해서 이제 교점을 우선 찾아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와, 여기 전개했을 때 3x-1이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니까, x제곱에 x-3 이렇게 처리해서 자, 만나는 좌표가 3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요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미 계산된 식 형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자, 부호가 반대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에 x 세제곱에 0,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냥 이렇게 뭐 대입하면 되죠. 뭐 3의 4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의 세제곱 공통에, 그럼 어떻게 되죠? 4제곱이니까 4분의 1로 좀 통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27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산수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한 건데, 자,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서술형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선의 방정식 반드시 구해야 되겠고, 교점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과정 거쳐서 넓이 구해가는 절차를 그대로 좀 밟아가야 되죠.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른 공부를 해보면 3차 함수 이렇게 줘 있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이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임의점 t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 자체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렇게 된다라는 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이러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t라는 좌표가 t 값이 지금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줄 때 이 좌표 자체가 그냥 t가 0이니까 이 부분 0,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3 이렇게 돼서 좌표 자체가 3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점까지 구하지 않아도 3이라는 사실을 좀 쉽게 좀 알 수 있었다. 3이라는 부분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 개형에서 이제 적분할 때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중근 갖는 이런 3차 함수일 때 여기 뒤에 둘러싸인 부분 이런 넓이 반대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12분의 a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0, 3 이렇게 됐으니까 12분의 3의 4제곱 3이 하나 약분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27 이렇게 이제 구해가면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4분의 27. 자,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좀 결합됐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뭐 이론적 뒷배경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지금 서술형이니까 우리 쪽처럼 좀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제가 이제 제시해준 아래쪽 부분 이런 풀이들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fx가 0보다 크다 주어져 있고요.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져 있다. 극한을 구했더니 오더라. 근데 극한부터 좀 살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x 이렇게 부분 이제 보게 되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f0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0분의 0꼴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f0은 0이다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주어진 부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0 이렇게 된 거니까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겠죠? f 프라임 0이 되겠다. 이 결과가 5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보식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라지 fx라는 것은 뭐냐면 인테그럴 a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a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a를 대입하면 라지 fa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근데 0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a 값이 0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주어진 식에서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죠? 자, 인테그랄 부분에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이제 미분을 좀 하게 되게 되면 f 프라임 x가 되겠고 그 결과는 이제 fx dx다. fx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FA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FA를 구하라 이 부분은 이제 F0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0이라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죠? 라지 F 프라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 결과는 문제 위쪽에서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F0은 5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좀 잘 처리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큰 흐름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F0이 0이다라는 결론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채워서 보게 되면 이제 도함수 정의 가르쳐준 이 부분 이런 결과를 냈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에 가서 또 살펴보니까 자, 여기 성질이죠. 적분의 성질 a서부터 a까지 적분을 지금 0이다.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a 값이 0이다는 아주 귀한 정보를 좀 얻어냈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부분에 이렇게 변수 x가 있게 되면 때는 풀이 원리 미분 요걸 좀 잘 지켜서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은 이제 fa인데 그거는 a 값이 0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f0이 되겠고 그 부분은 이 관계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니까 자, 이런 관계다. 그럼 이제 문제 우리가 극한에서 구했던 거랑 연결이 됐다. 오, 자, 다시 한번 살펴봐도 그 관계 자체가 아주 재미있게 재미있던 얘기는 그만큼 좀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fx는 자, B 값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B 값보다 클 때 함수가 좀 달리 주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B 값보다 클 때 함수가 완벽하니까 다행이군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때 이제 T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을 구해달라. 뭐, 지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우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함수식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B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15B 플러스 A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극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B 세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마이너스 9B 플러스 6 이 부분. 자, 이렇게 좌극한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연속 되려면 이런 부분이 성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 부분을 좀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분해서 결과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3B 제곱 그러면 6B 마이너스 9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은 조금 이제 계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B 제곱 마이너스 6B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4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B 제곱 마이너스 2B 38이 24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2, 4,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B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B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B 값이 4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B 값이 마이너스 2라면 저 위에 주어진 식을 이따가 이제 대입을 해서 대입해서 이제 A 값도 처리해야 되겠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A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다가 43 마이너스 12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29 18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20 처리가 되는 거니까 A를 이항시키면 10이 더 생기겠고, 28에다가 그러면은 34 해서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A값 이렇게 A값 34에 B값 이렇게 되겠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 개형은 이제 어떤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제 3차 함수를 좀 B4는 좀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3차 함수를 조금 그려봐서 또 처리해야 되는군요. 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처리되어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이 부분에서 3 공통 튀어나가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이 마이너스 1, 이곳이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B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직선을 좀 그려야 되겠죠. 직선 이렇게 그려져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그래프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이제 t보다 작을 때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gt.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g형은 또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또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요? t 값이 계속 커져가게 되게 되면 계속 최대값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커져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함수가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t 값이 이제 이런 곳에 있게 되면 값이 이제 이 부분이 최대값이니까 계속 이제 최대값이 커져가겠죠. 직선 따라서, 그다음 곡선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최대값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이제 0이라는 좌표가 이곳 어딘가에 있게 되는데, 0이라는 좌표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곡선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값이 얼마다? 6이다. 6이다 이렇게 나와서 문제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A값 34, B값. 자, 이렇게 결과가 답이 될 수 있겠다. 처리 하나 끝났죠? 자, 자, 근데 B 값이 아까 또 뭐도 나왔죠? B 값이 4도 있었습니다. 4라는 좌표도 있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또 그려가서 살펴볼 때 B 값도 A 값도 구해야 되나요? 4를 일단 먼저 알아보죠. 자, 4를 그러면 계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5x 플러스 a니까 4를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 5, 4, 20에 60 플러스 a가 되겠고, 4를 대입해 주면 얼마까? 4의 세제곱 64 처리가 되겠고, 4를 대입해 주면 16에 마이너스 48 처리가 되겠고, 4를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4, 9, 36 되겠고,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소거돼서 이제 4만 남았다라고 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A 값이 계산돼야 되는데 6이 지워져서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에 78에 80 78에다가 이거 플러스였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78에 74가 되나요? 자, 이런 마이너스 74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A 값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야 되는데 지금 4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또 대략 이렇게 그려갔을 때 이곳이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1 하고 이곳이 3 돼 있는데 이곳이 이제 4라는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와, 또 4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산 좀. 자, 그럼 합시다.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 플러스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됐는데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A 값 이용해서 이제 직선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 자체는 기울기를 좀 급격하게 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선 따라서 이제 중간에 이제 0 있는 함수값을 조사해 주면 되죠. 자, 이 좌표를 굳이 안 구해도 되는군요. 자, A 값이 얻어졌으니까 그럼 직선 자체가 15x-74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최대라는 부분들이 이제 곡선을 따라서 와서 갈 텐데 이곳에 이제 0을 대입해 주면 즉 G0 자체가 마이너스 74 이렇게 처리가 돼 가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는 요 값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랫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고 위에서 구한 이 값 A 값 34의 B 값 마이너스 2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좀 살펴보면 좀 산수가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몇 개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먼저 연속,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이 부분 이걸 통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해지는 B 값 자체가 두 개가 있었죠. 마이너스 요거에서 이렇게 4가 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계산에 의해서 이제 A 값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곡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이제 t보다 작을 때 이 최대값 그 부분 형태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G0 자체가 지금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이런 값이 돼가는 거니까 G0 자체가 0보다 크다. 이렇게 G0 아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6은 좀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이거보다 큰 이런 값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좀 여기 좀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G형 자체는 요구의 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거니까 0인데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값이 이렇게 되는 부분 역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어쨌든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값도 있을 때는 A 값도 너무 작아지고 직선 자체가 커지니까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더 내려가서 더 안 그렸습니다. 이렇게 직선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이게 곧 GT 그래프랑 똑같아지죠. T 값 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값을 때 이제 최대 값이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G0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하려고 식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어긋나서 이 부분은 답이 안 된다. 자, 마지막 문제에 와서 산수하고 또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항목이 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좀 수일고에서는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이걸 끝으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